백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절로 여미게 하는 초가을.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여가 이초시 댁이 맞습니까? 늘 조용하던 강진의 이초시 창석인의 집 문 밖에서 느닷없이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거 누군가 자네는? 내가 이초시네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요? 저는 저 멀리 광주 무등산 울림골에서 심부름을 온 머슴이구먼요. 아니 울림골에서 왔다면 거기가 거 사돈어른 댁이 아닌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구만. 어서 들어오시게 어서. 이초시의 반가워하는 목소리에 혹시 누가 찾아왔나 하여 부엌에 있던 그의 부인과 방에 있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온 식구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온 심부름꾼은 가지고 온 물건을 지게에서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거적으로 꽁꽁 싸맨 거대한 물건이었지요. 이것이 거 주인 어르신께서 보내신 선물이구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힘들게 무등산에서 가지고 왔단 말인가? 하이고 사돈어른께서는 뭐 이런 것을 다. 자, 그럼 거적을 한번 걷어볼 테니 놀라지들 마십시오. 심부름꾼이 덮여있던 거적을 걷어내자 가을 햇살 아래 검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 아니호 헛. 이것은 그 순간 온 식구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으니 거적 아래서 위용을 드러낸 것은 시커멓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엄청난 크기의 수박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말이오. 거 이야기로만 듣던 천하의 진미.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른다는 그 무등산 수박이 아니더냐. 하이고 서방님. 세상에나 내 평생 이렇게 잘생기고 큼지막한 수박은 또 처음 봅니다요. 이게 정말 수박이 맞습니까? 꼭 무슨 바위 덩어리 같구만요. 허 부인도 거 참. 저 빛깔을 한번 봐보시오. 저것이 바로 무등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 귀물 중의 귀물이라오. 하이고 사돈어른께서 또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보물을 보내셨구먼 그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그 무등산 수박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사돈댁에서 보낸 으리으리한 선물 앞에 순한 양처럼 변했으니 말이에요. 이초시의 부인 옥선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며느리 춘심이에게 호들갑을 떨며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아니 지금 그 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엇하는 것이냐. 아, 어머님. 점심 먹은 그릇들을 씻고 있었습니다요. 얼른 마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직도 멀었냐며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옥선이의 목소리에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 하였지요. 애끼 아가. 이 고운 손이 거칠어지면 어쩌려고 아직도 설거지통을 붙들고 있냐잉. 거 이리 내놓거라. 설거지는 내가 이따가 할라니께. 네? 하지만 어머님. 아 잔말 말고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자꾸나. 가서 네 친정아버님이 보내주신 저 귀한 수박을 좀 먹어봐야 하지 않겠냐? 참말로 어쩌면 저라고 탐스러운 거 아주 우리 집안이 다 헌해져 버리구먼. 옥선은 며느리 춘심이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안방으로 이끌었고 수박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그리고는 남편 이초씨를 향해 아 서방님 여기서 못하고 계시오. 멀뚱히 그러고 있지 마시고 얼른 부엌으로 가보시오. 부엌에는 못하러 말인가? 아 못하러 가겠습니까? 얼른 거 제일 잘 뜨는 식칼 좀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지라. 오늘 우리 식구들 저 임금님이나 드신다는 수박으로 어디 한번 배가 터지도록 잔치를 벌여봅시다. 아 침 넘어가서 못 참걷는 게 싸게 좀 움직이소. 부인의 재촉에도 이초씨가 우물쭈물하며 움직이지를 않자 답답한 마음의 부인이 직접 부엌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이초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어 부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아 아소기 아소. 거 이 무식한 양반아 멈추시오. 아니 서방님 수박을 먹으려면 칼이 있어야지. 왜 길을 막고 그럽니까요? 아 얼른 저 수박이나 잘라버립시다. 이 사람이 참말로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이게 도대체 어떤 수박인데 함부로 칼을 대려고 한단 말이오. 절대 안 되는 구먼 절대. 이초씨의 호통의 부인은 입을 삐죽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는 이초씨는 혹시라도 수박의 흠집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며 수박을 안방 윗목으로 옮기더니 고운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살포시 덮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수박을 모셔두고 방 한구석에 털썩 주저앉은 이초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생각에 잠겼는데요. 하이고 내가 참말로 못난 남편이자. 거 면목 없는 사위였제.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다며 오로지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가 되면 새색시였던 아내 옥선은 아무 말 없이 친정으로 달려가 쌀자루를 받아오곤 했지요. 그렇게 이초시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이어갔지만 야속하게도 그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을 하였고 가세는 기울어 처가 볼 면목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작년 장인어른 환갑잔치 때도 그랬지. 남들은 거 비단이며 고기며 다 가지고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 겨우 곶감 한 축만 달랑 보내지 않았던가이.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이 귀한 수박을 어찌 나 혼자 먹는단 말인가. 이초시는 평생 고생시킨 아내와 늘 받기만 했던 처가 어른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와 차마 그 귀한 수박을 제 입으로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지, 아니야. 이것이 내 입에 들어갈 호사가 아니지. 그나저나 이를 어쩐다. 사돈 어른께서 우리 며느리 기 좀 펴고 살라고 이리 귀한 것을 보내셨는데 이 귀한 것을 받자마자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이 참 말이나 되는 말인가. 이것이 며느리에게도 참으로 민망하고 섭섭할 노릇이고 사돈에 대한 도리도 아니니 고참. 이초시는 한참 동안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며느리 춘심이를 마당으로 불렀지요. 아가 잠깐 이리 좀 와보거라잉. 네, 아버님 부르셨어요? 이초시는 짐짓 헛기침을 하더니 지붕을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저 지붕이를 좀 보거라. 가을 볕에 꾸덕꾸덕 곶감이 아주 맛이 좋게 들었더구나. 내가 너 주려고 남들 몰래 한 보따리 넉넉히 싸놓았으니 말이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친정에 좀 다녀오려무나. 네? 아버님 갑자기 친정에 말이어요? 아가서 사돈 어른께 맛도 좀 보여드리고 수박 잘 받았다고 인사도 드려야지. 네. 그럼 아버님 얼른 다녀올 채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거말이다. 내 말은 아가. 갔다가 금방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태 우리 집에 시집와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피고 고생만 축살나게 하지 않았냐이. 내 늘 그것이 마음이 쓰였는데 차라리 이참에 말이다. 추석 명절이 다 끝날 때까지 친정에서 푹 쉬다 오너라. 네, 아버님. 하지만 곧 추석 차례상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제가 어찌. 허 차례상 준비는 네 시어머니랑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걱정 붙들어 매고 자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채비를 해서 다녀오래도. 아버님,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럼 염치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오후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배려에 며느리 춘심이는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곶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초시는 며느리가 멀리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목을 빼고 지켜보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아들 덕파리를 다급하게 불렀지요. 덕파라, 거 너 말이다. 얼른 헛간에서 지게를 치고 오니라잉. 갑자기 지게는 왜요, 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거 잔말 말고 네 처가에서 받은 수박을 말이다. 그 지게에 실어놓고 당장 거 산 넘어 외가에 좀 가서 외할아버지께 무등산 수박을 갖다 드리거라. 예, 그 무등산 수박을 말이어요, 아버지. 아, 우리 처도 처지만서도 어머니가 언제 그놈을 자를까 눈치만 보고 있던데 말이어요. 그러니까 내 어미가 수박을 가르기 전에 얼른 다녀오라는 것 아니냐. 내 방금 춘심이는 처가로 보내놓았으니 아무도 모르게 다녀와야 한다 덕파라. 그렇게 이초시의 재촉에 아들 덕파리는 끙끙대며 무거운 무등산 수박을 짊어지며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덕파리는 지게를 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드디어 외가에 도착했지요. 할아버지, 계십니까? 아버지가 급히 보내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요. 마루에 있던 이초시의 장인 오영감은 덕파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고 덕파리가 지게에서 끙끙대며 내려놓은 물건을 보자 오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게 무엇이요? 도대체 덕파라 이게 호박이냐 수박이냐? 내 평생 이리 큰 수박은 처음 보는구먼.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드시라고 특별히 보낸 수박입니다. 할아버지 이것이 말입니다요. 바로 그 무등산 수박입니다요. 무엇이라? 아이고 내 이 수박의 생김새가 심상치 않았는데 우리 사우가 이런 귀한 것을 나에게 보냈단 말이냐? 할아버지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가겠다고 하느냐? 숨 좀 돌리고 가지 않고 말이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덕파리는 불이 나게 살인문을 빠져나가고 이후 오영감의 집에도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큰 수박을 마주한 오영감은 당장이라도 부엌칼을 가져와 수박을 쩍 하고 갈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이 귀한 걸 내 평생 또 언제 볼 수나 있겠는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먹어버릴까? 아니구먼 아니요. 지금 당장 우리 식구 입이 즐겁자고 이 수박을 그리 써서는 안 되는구먼. 달콤한 수박 향기 뒤로 무거운 현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기에 오영감은 차마 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영감은 아들과 함께 뒷산의 주인인 같은 마을 박찬봉의 땅을 빌려 근근히 농사를 짓는 힘없는 소작농 신세였기에 당장 내년 봄에도 남에게 땅을 뺏기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박찬봉의 눈에 들어야만 하였지요. 빈손으로 찾아가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야. 이런 천하의 진상품을 안겨주면 박찬봉 입이 귀에 걸리지 않겠는가? 당장 잠깐의 호사보다야 우리 식구 먹여 살릴 내년 1년 농사가 더 중하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다짐을 한 오영감은 결국 쓰린 속을 달래며 내년 소자기를 위해 수박을 박찬봉에게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여기저기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활기가 넘쳤고 그 인파 속에서 이초씨는 우연히 장인어른인 오영감을 딱 마주쳤지요. 아이고 장인어르신. 아니 장에 다 나오셨습니까요? 아니 이것이 누구여 그 이서방 아닌가? 이것이 얼마만인가 그래. 참말로 반갑구만. 이초씨는 우연히 마주친 장인어른의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 그의 옷소매를 이끌고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막걸리를 장인의 사발에 넘치도록 가득 채우고는 며칠 동안 궁금해서 입이 근질거렸던 질문을 슬며시 꺼냈는데요. 그나저나 장인어른. 지난번에 그 덕파리를 통해 보낸 수박 말입니다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요? 어떻게 그것이 장인어른 입에는 맞으셨을란가 모르겠구만요. 수박 말인가? 순간 오영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찬봉에게 그 수박을 바치느라 껍질도 맛보지 못했으니 말이지요. 아이고야 이를 어쩐다. 이것을 남에게 줬다고 하면 우리 사위가 얼마나 섭섭해할꼬. 이서방 그 수박 말이지. 내 평생 그렇게 만난 건 참말로 처음이었구만. 칼을 대자마자 쩍하고 갈라지는데 붉은 속살을 한 입 베어무니까 이것이 뭐 씹을 것도 없이 아주 입에서 완전히 살살 녹아버리더구먼. 장인어른 그것이 정말입니까? 역시 명물은 명물인 모양입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꿀보다도 더 달아버리더라니깐. 자네 덕분에 우리 식구들 입이 아주 호강했네 호강했어. 자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는데 참말로 고맙네 이서방. 허허. 장인어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그나저나 맛있게 드셨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요. 자쭉 들이키시지요. 자신의 선물이 장인어른을 기쁘게 했다는 생각에 이초씨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져서 연거푸 술잔을 비웠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주막 담장을 넘어 장터로 퍼져나갔지요. 다시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추석 전날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송편찌는 솔잎 향기로 가득 찬 저녁 무렵 이초신의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는데요. 이초시 어르신 계십니까? 자신을 찾는 소리에 이초씨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강진 최고의 부자 김참판네 머슴 봉섭이가 커다란 지게를 짊어지고 서 있었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자네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인가? 예, 참판나리께서 추석 선물로 뭘 좀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요. 이초씨와 김참판은 종종 술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지난달 이초씨는 김참판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름 동안이나 매달려 족보 정리하는 일을 도와준 일이 있었지요. 사례비를 주겠다는 김참판에게 이초씨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냐며 극구 사양하였는데 김참판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낸 모양입니다. 허허. 참 거저 해드린 일인데 뭘 이런 걸 다 보내셨나 그래? 그 참판나리께 고맙다고 전해주게나. 이초씨는 봉섭이를 돌려보내고 설레는 마음에 안방으로 큼지막한 보자기를 가지고 왔고 이것이 도대체 뭐를 보내셨길래 이렇게 큼지막하다냐? 이초씨가 정성스레 포장이 되어 있던 보자기를 풀어내자 그 안에는 번들거리는 익숙한 검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워메이. 이게 다 무엇이냐?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눈물을 머금고 장인어른께 보냈던 바로 그 무등산 수박이었습니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수박 꼭지와 크기를 보니 틀림없이 그 녀석이었지요.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놈의 수박이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내 품으로 기어 들어왔구나. 그것도 내일 추석에 맞춰서 돌아온 것을 보니 아주 산 사람 입에는 들어갈 팔자가 아니고 우리 조상님 제사상에나 오를 운명이었나 보구먼.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이초신의 추석 차례상 정중앙에는 그 무등산 수박이 올라갔습니다. 이후 제사가 끝이 나고 이초시와 그의 부인 그리고 덕팔이는 빙 둘러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수박을 바라보았지요. 하이고 서방님. 내 이놈의 수박 평생 맛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구만요. 참말로. 아버지 그 이제뜸 그만 들이시고 얼른 좀 갈라주십시오. 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천하일미 맛 좀 보자꾸나. 마침내 긴 우여곡절 끝에 이초시가 비장하게 칼을 들어 수박을 쩍 하고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박 안에서는 달콤한 향기 대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요. 아이고 이를 어째. 기대와 달리 수박 속이 이미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겉은 멀쩡해 보였던 그 수박은 사람들의 체면과 욕심 그리고 다른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싣고 이곳저곳을 뱅뱅 도느라 지쳐버린 것처럼 속이 까맣게 다 타버린 것이었지요. 허허, 거참 기가 찰 노릇이로고. 요 며칠간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썩어버린 무등산 수박을 정작 맛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꿀맛같이 맛있었다고 하는 사람만 몇 집은 되었겠구나. 이초시는 장인어른도 그리고 분명 박참봉과 김참판도 이 수박을 맛도 못 봤으면서 남들에게는 천하일미를 맛봤다고 이야기를 했겠구나 하며 쓴 웃음과 함께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말문이 막힌 이초신의 가족들은 썩은 수박을 가운데 두고 멍하니 앉아 말없이 서로의 민망하고 씁쓸한 웃음만 주고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기막힌 한가위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